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의도 클래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어제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의 온도 차이가 있는 편인데요. 아무래도 코로나19와 관련한 이전의 수혜주들이 코스닥에 몰려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도 코스닥은 하락세, 코스피는 연고점을 계속 경신하는 모습인데 코스피 볼까요? 2,485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2,500선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3거래일 연속 연고점 행진 2년 6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지수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8천억 원, 4천억 원의 순매수, 반면 개인은 1조 넘게 순매도를 보였습니다. 코스닥은 전일 대비 0.11% 내린 839로 거래를 마쳤는데 상승과 하락을 반복했고요. 이틀 연속의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이 979억 원의 순매수를 보였고 외국인과 기관은 순매도 흐름을 보였습니다. 코로나19의 백신뿐 아니라 치료제에 대한 반가운 소식들이 나오면서 뉴욕 증시의 팬데믹 장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다우는 오르고 기술주가 포진돼 있는 나스닥이나 S&P 500 지수는 하락세를 나타내 우리 증시와 동조 현상을 같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도쿄 증시는 일본에서 26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는 소식도 들리는데요. 또 원달러 환율은 1,110원까지 내려왔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자, 오늘을 전문가들 만나기 전에요. 오늘 스칼렛 전문가와 서동구 전문가님 함께 하실 텐데 샵 0988로 이제 기다리고 있는 전문가들의 이름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샵 0988 스칼렛 전문가, 샵 0988 서동구 전문가로 문자 전송해 주시면 되고요. 문자 전송이 아주 번거롭다 하시는 분은 이 아래 휴대폰에 스캔하시면 됩니다. 사진 찍듯이요. 자, 여의도 클래스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투자의 현인 스칼렛 전문가, 주도주 매매 전략가 서동구 전문가님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레드. 네, 꼭 맞힌 것 저만 좀 같죠? 뻘쭘하네요. 레드를 입고 오셨으면 삼총사가 될 뻔했네요. 네, 내일 쌍불기둥이 있기를 바라며 네. 스칼렛 전문가님 어떻습니까? 오늘 코스피 코스닥이 시가총액 합계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네. 하는데 근데 아직 우리 최고점 더 가야 되는데 그렇죠. 어떻습니까? 네, 오늘 이제 코스닥까지 이제 저희 레드처럼 같이 좀 빨겼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게도 코스피는 강세를 좀 보여줬는데 코스닥이 약세를 보여줘서 이제 상대적으로 좀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런 체감 지수가 좀 약하지 않았을까라는 좀 아쉬움 좀 듭니다. 지금 오늘 코스피 강세를 띄었던 이제 주요한 거는 지금 외국인들이 5거래일 연속으로 매수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빼빼로데이인데 우리 그 환율은 이 111을 지지하지는 못하고 오늘 결국은 1,110원을 깨뜨렸습니다. 그러면서 이같이 이렇게 이 달러 약세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면서 그간에 사실 10월 달에 포트를 계속 비워놨거든요, 외국인들이. 그래서 지금 여력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달러 약세가 지속되다 보니까 이렇게 지속적으로 순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상대적으로 이제 대형주 위주의 수급이 좀 몰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당분간 이러한 기조는 좀 더 이어질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오늘 그런데 개인들은 거기에서 이제 매도세를 보여주고 코스닥에서 매수세를 좀 보여줬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또 이번에 백신 개발 소식이 들리면서 그간의 시장의 주도주였던 언택트 관련 종목들은 또 밀리고 그리고 또 시장에서 이 시총 상위 쪽에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던 키트주들이 또 이제 재료 소멸에 대한 부담감으로 또 밀리면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좀 약세를 보여주는 그런 흐름이라서 개인이 홀로 매수한 코스닥이 좀 약세인 것이 좀 아쉬운 시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시장의 추세는 상방을 잡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그간의 바이든 당선에 대해서 화답을 하던 증시가 오늘 이제 또 트럼프가 좀 강하게 불복 선언을 다시 한번 했죠. 증거가 있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약간 좀 시장이 좀 주춤했던 오전장의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이런 부수적인 이슈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자리가 고점을 만들면서 추세를 상방으로 튼 만큼 우리가 조정 시에는
이제는 오히려 지금의 시점에서 좀 눈여겨볼 주도주를 이런 저점에서 잡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백신 개발 기대감으로 해서 오늘 이제 정말 이 백신 관련주들이 오늘 정말 이렇게 떴는데요. 그런 종목들을 추격하시기보다는 이 백신 개발의 한켠에서 이 동반의 수혜를 받는 저가 매수주. 오늘 사실 이제 금융주하고 자동차주들이 가장 대장격으로 움직임을 보여줬고 거기에다 아울러서 그간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피해를 봤던 여행주, 그 다음에 뭐 호텔, 카지노 이렇게 좀 피해 업종, 그간에 실적이 안 좋았지만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경기 민감주들의 움직임들이 어제 오늘 굉장히 강세를 띄었거든요. 이렇게 바닥에서부터 이제 출발할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이 이제부터는 시작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점에 있는 종목들을 이제는 추격하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보니까 바닥에서부터 이제 앞으로 저렇게 고점을 가져갈 수 있을 만한 추세 종목들, 이런 종목을 이제는 슬슬 눈여겨볼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여러분 경기 민감주 상승 어제 오늘 확인하셨죠. 너무 고점에 있는 것을 따라잡기보다 이제 바닥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 새로운 바람을 누려보자. 오늘 한마디가요. 새로운 바람. 주도주 선춤에 노릴 때 오늘 1조 넘게 코스피에서 여러분 순매도 보였잖아요. 차익 실현하셨을 거라, 수익 많이 챙기셨을 거라 믿고 이제 새로운 바람을 한번 누려보죠, 여러분. 자, 서동구 전문가님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진격의 외국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도 10월 달에도 그렇고 또 10월 중반에 또 11월 초에도 그렇고 외국인들이 들어온다고 하면은 결국은 업종의 대표성 있는 종목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위주로 들어온다. 그 가운데 속에서 어떤 업황을 중심으로 오느냐, 이런 것이 관건이다라고 강조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이 아주 극명하게 오히려 양극화가 되면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어떠한 속을 더 태우고 있는 그러한 상황들인데, 수치로만 놓고 봐도요, 코스피 시장에서 11월에만 외국인들이 3조 3천억을 순매수했습니다. 기관들도 옆에 이렇게 곁다리 붙어서도 1조 8천억의 순매수를 보였죠. 반면에 개인들이 코스피 시장에서는 무려 5조 원 넘게 순매도를 이 시간 현재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고요. 반면에 코스닥 시장에서는 정반대되는 모습입니다. 11월 들어와서만 개인들이 3,800억의 순매수를 보여주었고, 외인들은 1,000억도 채 안 되는 858억. 반면에 기관들이 2,125억의 순매도를 보이면서 완전히 코스닥 시장의 수급은 개인들 중심으로 나홀로 매수하는 듯한 이러한 모습인데, 코스피 시장과는 정반대되는 흐름이라는 거죠. 그나마 좀 다행스러운 것은 오늘은 좀 코스닥 시장을 여러분들 위로도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가 거래대금이 10조 원 이상이 다시 또 서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물론 코스피 시장은 17조 원 넘는 이러한 그 매수를 보여주었고요. 다행스럽게도 코스닥 시장도 10조 원을 훌쩍 넘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면서 오늘 장중 저점이 829포인트였는데요. 쭉 그래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밑꼬리를 달아주면서 839포인트로 마감이 된 것은 무엇인가 원활한 어떤 물량 소화 과정도 이루어진 게 아니냐. 또 어제에 비해서는 오늘이 코스피, 코스닥의 양극화 현상이 조금은 축소되는 이러한 모습이 그나마 좀 긍정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도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힘을 내시면서, 다만 어떠한 섹터, 어떠한 종목들이 움직이는 것은 잠시 후에 또 우리가 얘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격의 외국인 너무 반갑고요. 코스피와 코스닥의 온도 차이가 큰 부분, 아까 양극화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도 어제보다는 오늘 좀 나아졌다. 좀 코스닥도 위로가 필요해 보이지만 이제 상방을 좀 유념해 둘 수 있지 않겠느냐. 자, 그러면 여기서의 전략들과 어느 쪽으로 초점을 맞춰야 되는지, 여러분들께서 외국인들의 매수세와 새로운 바람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해주시네요. 자, 여의도 클래스로, 여의도 이것이 클래스대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증권가의 최전방에 있는 오늘 전문가 군단은 어떻게 시장을 바라보고 한 줄 평 이상의 매크로 클래스를 살펴볼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너튜브로도 많이 함께해 주고 계신데 혹시 궁금한 사항 있으면 저희 너튜브로 질문이 있으면 저희가 같이 소통하고 쌍방향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크로 클래스 오늘 주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스칼렛 전문가께서 선정해 오셨네요. 같이 볼까요? 여러분 함께 보시죠. 코로나 백신
시장에도 야기될 수 있을까? 네, 주도주는 지금 체질 변화 중이라는 의견입니다. 자, 그야말로 연말 주도주의 그 판이 바뀔 모양새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제목도 주도주는 지금 체질 변화 중이네요. 네. 저는 이제는 시장이 약간의 변화를 좀 겪고 있는 가속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간의 박스권에 갇혀 있어서 어느 정도 이제 충분한 물량소와 함께 숨고르기 과정을 거쳤다라고 한다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이제 다시 한번 그 다음의 단계로 넘어가는 추세에서는 이전의 고점을 좀 보여줬던 종목들을 끌고 움직이기에는 상승의 피로감들이 원래 많이 쌓여 있는 구간입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플러스로 그간의 시장이 이제 움직였던 원동력이 이 유동성을 바탕으로 해서 코로나에 의해서 이 시장이 움직였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를 봤던 그 같은 수혜를 봤던 그런 업종들이 시장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 또 백신 개발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런 모습들이 상당히 달라졌거든요. 우리가 백신 개발이 아직까지는 뭐 완전하게 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상용화라던가 이런 유통 부분들이 이제 본격 양산이 돼서 유통까지 진행이 되려면 상당한 시일적인 부분들이 생기지만 이제 유효성이 있는 백신 개발에 대한 우리가 이제 가시화된 이런 실적이 나오면서 정말로 이제는 백신이 나올 것이다라는 이제 확신적인 희망을 가지게 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간에 우리가 또 백신이라는 거는 우리가 치료제랑은 또 달라요. 치료제는 우리가 이제 있었지만 치료는 우리가 이미 병이 발생된 이후의 일이고 우리가 예방 차원에서 백신이 있다라는 건 그간에 이런 확산되던 그 코로나를 이제 좀 종식시킬 수 있을 만한 그런 공포감을 종식시킬 수 있을 만한 그런 충분한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간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이제 문제가 됐던 게 우리가 경제 활동이 좀 위축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경제 활동이 위축됐다는 부분들로 인해서 이런 경제 활동 재개에 대한 기대감들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화이자에서 백신 개발 소식이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일단 반응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은 적이 있었는데 화이자 코로나 백신에 대한 수혜주들은 비단 바이오주뿐만이 아니라 그간에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피해를 봤던 업종들 반대로 얘기하면 코로나가 종식된다면 이런 종목들은 이런 백신 개발로 인해서 코로나에 대한 부담감이 없어지면 가장 먼저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을 한 적이 있었는데 바로 그런 부분들이 어제 그리고 오늘 나타나는 게 지금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행주. 우리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국경 다 봉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들 갇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답답하기 때문에 제일 먼저 코로나 없어지면 나 어디 여행 갈 거야.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먼저 선반영이 되면서 여행주, 그리고 여행 가면서 이제 우리 카지노, 그리고 또 숙박해야죠 호텔. 이런 관련 종목들이 먼저 움직임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런 종목들이 움직였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먼저 체감으로 너무 답답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지만 사실 실상 그러면 이런 맥락으로 놓고 본다 그러면 우리가 연말에 어떤 종목들이 시장을 주도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러한 코로나가 조금씩 이제 종식이 된다라고 한다 그러면 어떤 종목들이 연말뿐만이 아니라 우리 이제 추가 부양책이 나오게 된다 그러면 내년 상반기까지도 유동성 장세를 좀 더 이어갈 수 있다라고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데 그럼 내년 상반기까지 해서 어떤 종목들이 시장을 주도해서 추세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인가 우리 지금 외국인들 계속 유입이 되는데 대형주 움직임도 계속 나올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업종 부분들로 좀 크게 굵직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주목을 해보자라고 소개를 해보고 싶은 업종에 있어서 그 업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바로 이제 건설 업종인데요.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대표적으로 이런 실물 경기 전체적으로 침체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감적으로 이런 건설 경기가 굉장히 악화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업황 전반적으로 실적이 좀 둔화가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종목들 자체가 최근에 시장이 우리 신고가를 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건설주들 대부분 시장의 상승 추세를 못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말로 될수록 전반적으로 이제 이런 부분들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 민감주도 움직임 나오면서 우리가 기대감 가져볼 수 있고요. 2분기에 거의 이제 실적 바닥을 한번 찍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 그 월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에서 제일 좋아하는 건 좋았던 게 더 좋아지는 게 아니라 안 좋았던 게 좋아지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실적 우리가 바닥 찍었으면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이런 건설주들이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지금 정부가 내년도에 실질적으로
대규모 SOC 투자를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올해 대비해서 11.9% 이상 예산을 잡고 있는데 26조 규모의 투자를 예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미집행 부문 같은 경우에도 1조 원 규모를 내년에 투입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경기 부양 기대감, 그리고 우리나라 그린 뉴딜에서 이런 그 그린 리모델링, 그래서 노후화된 이런 부분들을 이런 새로운 이 친환경 소재로 바꾸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건설 경기 전반이 조금 실적 기대감과 업황 전반의 기대감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주도 업종으로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이 돼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칼렛 전문가님께서 네. 오늘 그 건설이라는 섹터를 끄집어내줬어요. 네, 주도주는 이제 지금 체질 변화 중 이 코로나19의 피해를 봤던 이 업종들의 반격, 그것에 우리가 또 대한항공을 미리 아, 네, 맞습니다. 매수를 해서 여러분 이제 스칼렛 전문가께서 지금 수익을 계속 극대화시키고 있잖아요. 저희 지금 빨간색 둘이 잡으니까 너무 웃기네요, 여러분. 네, 지금 대한항공의 수익을 극대화시키고 있잖아요. 네, 근데 또 저희 시청자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너튜브에서 그럼 정유는 어떤가요? 정유의 좀 전망이 좀 차후로 네, 궁금하시다는데. 저는 그쪽도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대표적인 그러한 그 경기 민감주 중에 하나는, 근데 정유를 제가 이제 정유보다 오늘 건설을 꼭 집은 이유는 최근에 되게 많이 올랐습니다. 그쪽은 먼저. 그래서 먼저서 반영을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실적에서 기대감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제 상승 자리에 있는 종목들보다는 이제 조정 시 움직임을 보여준다면 여전히 저는 매력적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안 움직임 쪽에도 업종에도 시선을 조금 돌려보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코로나19 사태로 큰 피해를 봤던 경기 순환주의 반격 속에 이 기술주들의 그 약세로 역팬데믹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주도주는 오늘 체질 변화 중이라는 주제로 좀 토론을 벌이고 있습니다. 서동구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네, 뭐 전체적으로 워낙 말씀을 잘해 주셔가지고 제가 뭐 특별히 드릴 것도 없고요. 두 분이 아주 궁합이 잘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뭐 가만히 앉아 있다가 오늘은 가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아닙니다. 드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이제 소위 말하는 피해주들, 소외주들의 최악의 상황은 이제 지났다. 일단은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요. 거기서 이제 어떻게 옥석 가리기를 잘할 것이냐, 이것이 이제 중요한 건데, 어제 이제 급등했던 뭐 대표적인 우리가 정유업종도 봤고 항공 또는 여행, 유통. 근데 공교롭게도 전부 다 아침에 갭 상승 이후에 음봉으로 마감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상승을 보이기도 했지만 음봉이라는 얘기는 그만큼 이 기회에 나 올라오기만 해봐, 나 다 때리고 나갈 거야, 뭐 이런 쪽도 많았던 얘기죠. 그런데 오늘 또 오히려 단기적으로 장중 숨고르기 이후에 오름세를 보이면서 양봉으로 전환된 종목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차이가 있는데요. 저는 그러한 과정들 속에서 결국은 시장의 코스피의 주인은 외국인들로 돌아왔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업종과 종목군을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결국 그것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IT 관련주들, 그리고 또 2차 전지라든가 자동차 관련주들, 또 같은 정유화학 업종으로 과거에는 봤습니다만은 화학 업종으로 특화돼 있다라는 얘기죠. 당연히 또 금융업종도 배당을 겨누기 위해서라도 들어오고 있는 이런 쪽을 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11월부터 11월 2일 월요일부터 지금까지의 외국인들의 순매수 종목들을 한번 이렇게 여러분들 그림을 통해서 한번 좀 보시도록 하겠는데요. 물론 뭐 삼성전자가 압도적인 1위죠. 우리가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 안 사면 뭘 사겠습니까? 그리고 LG화학하고 삼성 SDI, 대표적인 2차 전지 배터리 SK이노베이션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배터리 완성 3개사는 지금 다 매수를 하고 있다는 얘기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요, 이러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는 거고, IT 쪽에서는 삼성전기가 15위 안에 들어가 있는 모습들입니다. 거기에 카카오와 지금 현재의 모습을 보시면은 이런 플랫폼 쪽에 관련된 인터넷 쪽들 여전히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 금융 쪽에서는 KB금융과 하나금융 지주를 중심으로 해서 오히려 삼성물산과 현대모비스도 들어오는 것은요, 자동차라는 것도 있지만
지주회사 개념에서의 어떤 역할 그리고 배당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도 노리고 들어오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SK케미칼을 중심으로 해서도 지금 15위까지를 보셨는데요. 전체적으로 30위까지만 아니라 우리가 살펴봐도요. 포스코라든가 두산중공업 그리고 호텔신라 S오일 또 셀트리온 맘도 삼성 SDS 고려아연 삼성바이오로직스 한국조선해양 이렇게 어떤 업종 내에서 턴어라운드가 되거나 최악을 피하고 있는 것들 중에서도 탑을 산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됨으로 해서 나머지 종목들도 뭐 낙수 효과를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피해 업종, 소외 업종 중에서 제일 각 업종에 탑되는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먼저 관심을 갖고 그 이후에 2등, 3등주들을 공략하는 이러한 전략이 외국인들의 매매와 관련돼서는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안 좋은 것에서 이제 좋아지는 것으로 바뀌는 종목들 가운데 외국인은 약간 탑 종목들을 그렇죠. 매수를 하고 있군요. 이제 화면으로 설명해 주셔서 너무 좋았는데요. 근데 외국인들의 매수가 정말 든든합니다. 뭐 우리 동학개미들이 매수해서 끌어올리는 장도 좋지만 또 외국인들이 또 기관까지 쌍끌이 매수로 들어오는 자는 또 든든하잖아요. 자, 그럼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는데 좀 아슬아슬하다는 분들도 있어요. 언제 또 돌아설까 불안불안.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이어질 수 있는 조건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외국인들 마음이죠. 그렇죠?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과거의 통계라든가 그리고 여러 가지 시장의 상황들을 가지고 분석하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지금의 외국인들의 이러한 부분들은 환율이라는 부분이 절대적으로 차지한다는 얘기죠. 미국의 추가적인 재정 부양 정책 등을 토대로 해서 금리의 사이클이 결과적으로는 달러화를 약세를 만들고 우리나라 통화를 비롯해서 위안화를 중심으로 이종 통화들이 강세로 간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삼성전자를 매수했는데 가만히 있어도 삼성전자가 똑같은 가격이라고 하더라도 환율이 원화가 더 절상이 됨으로 해서 거기서 오는 환차익을 쉽게 얻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됐다라는 거죠. 과거에 여러분들 2016년 말부터 2018년까지 우리가 2000에서부터 한마디로 얘기한다라면은 바로 2,600포인트 사상 최고가를 갔을 때 움직임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점이었었죠. 이때도 전체적으로 환율이 1,220원대에 놓여져 있는 상황이었고요. 바로 2016년 말부터 해서 2018년 초까지 환율이 1,010원도 이탈됐던 1,050원대에 있던 이 구간들이었습니다. 이때 외국인들이 결국은 시장을 주도하면서 우리 시장을 2,600까지 만들었던 거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환율이 1,150원대로 올라서주고 최근 들어서의 모습을 감안해서 본다면 1,300원 근처까지 갔던 이 3월 1,296원을 기록했던 3월 16일 날의 이 고점에서부터 급격하게 환율이 이제 지금 다시 또 1,110원도 이탈하러 가는 이 모습이 연출되니까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 그렇다면 최소한도 지금 내년도에 우리가 내년 상반기를 기점으로 환율 뭐 1,000원도 깨질지 모른다는 극단적인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환율이 거기까지 가는 동안에 외국인들의 매수세는 추가적으로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지수 뭐 2,500, 600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년 상반기까지 최소한도 뭐 3,000선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밸류에이션도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을 해볼 수가 있겠죠. 네, 오늘 매크로 클래스에서는 여러분들이 정말 궁금해하실 연말의 주도주의 판세가 좀 변화가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두 분의 토론을 벌였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좀 더 섹터별로 알아볼까요? 어제 트렌드 클래스 내용 너무 좋았는데 오늘도 기대가 됩니다. 라운드 2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트렌드 클래스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샵 0988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듣고 싶은 전문가의 이름을 써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메시지로요. 스칼렛 이하영 전문가, 서동구 전문가님, 문자 전송 이름으로 이름을 써서 보내시면 되고요. 좀 번거로우신 분들은 아래
여기 QR코드로 찍어서 보내주시면 찍으시면 바로 넘어갈 수 있는 소통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아직은 좀 헷갈리실 텐데 한번 해보시면 아주 좋은 정보가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서동구 전문가님과 어제 트렌드 클래스에서 여러분 중국 소비주에서 이제 연말에 광군제, 이제 중국의 광군제, 뭐 블랙 프라이데이, 연말 소비 시즌과 관련한 일목요연한 정리를 했다면 오늘은 이 주제입니다. 여러분 스카이 전문가가 정리한 오늘 주제 함께 보시죠. 네, 콜드체인주예요, 여러분. 화이자 백신, 이 문제는 유통이다. 콜드체인주. 아니, 독감 백신은 뭐 상온 2에서 9도 네. 가량이면 된다는데 뭐 화이자 백신은 영하 80도, 90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니까 네. 유지, 유통, 이동하는데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오늘 트렌드 클래스에서 짚어보게 되네요. 네, 아까 이제 앵커님이 그 항공을 얘기해 주셨는데 사실 제가 대한항공을 가지고 올 때 이 주제를 한 번 더 갖고 왔었거든요. 두 번째 콜드체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때도 이제 말씀을 드렸듯이 콜드체인이라는 게 최근에 이제 그때 독감에 대해서 이슈가 터졌을 때 한 번 붐이 있었고 지금 이제 화이자 백신 이야기가 나오면서 또 한 번 이제 시세를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콜드체인이 조금 약간 생소하게 다가오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비단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향후에 우리가 이런 의약품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유통이라던가 제조가 계속해서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좀 가질 필요는 있을 만한 섹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좀 주제로 가지고 봤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화이자가 이제 초저온의 보관, 유통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마이너스 70도씨에서 뭐 7일밖에 안 간대요. 그런데 그랬기 때문에 지금 사실 화이자 백신이 개발이 됐다라고는 하지만 지금 이제 그 97명 그 대상을 해가지고 유효성을 판단한 거기 때문에 실상 이 소규모의 중간 결과지 완벽하게 이게 안정성이 확보된 것도 아니고 본격적으로 대량 양상을 하거나 유통이 하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저온에 대한 것도 그냥 그 일반 저온도 아니고 진짜 초극저온이기 때문에 그것이 실질적으로 대량 생산을 해서 대규모 유통이 가능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사실 부담감들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화이자 백신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지금 콜드체인 관련주들이 어제 오늘 급등 연속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향후에 우리가 비단 이 코로나 백신뿐만이 아니라 이런 업황 자체가 시장의 성장성을 함께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함께 챙길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콜드체인이라는 것 자체는요, 꼭 저온 유통을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저온 보관, 그 유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콜드체인이라는 것 자체는 그 제품, 그 의약품에 가장 적합한 온도, 그 제품이 가장 적합하게 운송될 수 있는 가장 적정 온도를 통해서 보관하고 유통되는 이런 그 시스템을 얘기하는 걸 콜드체인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독감 백신이 뭐 0도씨에서 뭐 10도 이내입니다. 그러면 그 온도에 그리고 이 화이자 백신처럼 이제 극저온이다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70도에 이렇게 그 제품에 맞는 적합한 온도를 정온을 유지하는 그런 부분들 우리가 콜드체인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처음에는 화이자 백신에 대한 수혜주로 먼저 움직인 게 이제 대한과학, 일신바이오처럼 이 의료용 냉동고주였습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 대장이 바뀌었죠. 오늘은 투비소프트가 상한가를 갔거든요. 이 투비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AI 기반에서 의약품 그 콜드체인 플랫폼을 개발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 비단 이번에 화이자 백신에 대한 1차적인 수혜뿐만이 아니라 향후 우리가 이런 의약품의 개발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겠죠. 이 백신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임상 진행하고 있는 여러 의학 바이오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었을 때 우리 이번에 독감 백신 때문에 보관 유통 문제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강조가 되면서 향후에는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강조가 되면서 이 시장이 커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시장이 먼저 반영이 좀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2025년까지 이 콜드체인 시장의 성장률이 연간 15%가 넘을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4,475억 달러인데요. 우리 돈으로 하면 약 500조 원에 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추정치가 그 정도인데요. 실질적인 성장의 규모가 더 커질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번 이 코로나 백신 이후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점에서
아직은 규모가 작은 시장이지만 향후 이 같은 업황, 시장 성장과 함께 향후 이러한 성장성을 같이 진행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비단 이번에 이제 냉동고 그다음에 이번에 플랫폼 먼저 움직였지만 가장 중요한 건 유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이 콜드체인 관련 종목으로 대한항공 갖고 온 게 유통이 좀 필요하다. 유통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이 정말 적합한 온도로 원하는 목적지까지 가져가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먼저 이쪽이 움직였지만 저는 나중에 궁극적으로는 이 유통 관련 종목들이 좀 더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거든요. 그래서 그걸 관심을 갖되 지금 어제 오늘 많이 급등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리를 추격하는 거는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기보다는 이번에 한번 이슈 되고 나서 어느 정도 조정을 받으면서 조금 부담스럽지 않은 자리가 됐을 때 짧은 호흡보다는 이런 시장의 성장성, 즉 2025년까지 성장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중장기 성장성을 기대하면서 조금 추후 관심을 좀 더 이어가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맞아요. 이전에 그 백신 상온 노출 사고로 이제 초저온 유통 이동 이 부분에 관심이 커진다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었는데 이번에 또 재부각이 돼서 관심을 더 증폭시키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번에 화이자 백신으로 한 번 더 재부각을 받고 있는데 시장이 어느 정도로 커질까요? 진짜 기대감과 시장의 이런 증가가 굉장히 기대를 받고 있는 모양인가 봐요. 그렇습니다. 기대를 받으면서도 어떤 백신 개발의 문제점이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같이 거론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화이자 측에서는 또 갑자기 내년도에 분말 형태로 백신을 내놓겠다. 이런 얘기까지 긴급 기자 간담회를 통해서 얘기할 정도로 이러한 저장하는 이 냉동 공급하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우려가 계속 고개를 드는 것 같습니다. 이 얘기는 나오면 나올수록 관련 산업이 팽창해지고 또 성장해질 수밖에 없는 이러한 흐름이라고 좀 이해하시면 좋겠는데요. 일부에서는 뭐 내년에 분말 형태로 나온다면은 그러면은 이거 여태까지 움직였던 냉동 공급 관련된 이런 콜드 체인 관련한 종목들 이거 무너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쉽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그런 게 아니죠. 백신도 진짜 제대로 효능, 안정성, 유통 이런 부분도 검증이 안 된 상태고 항상 시장이라는 것은 기대감 속에서 움직여준다. 그리고 또 그런 쪽에 숫자가 나오고 있는 일부 기업들이 있단 말이죠. 이러한 부분들이 결과적으로는 이러한 새로운 어떠한 화이자 백신만이 아니라 다른 이 화이자에서 개발한 백신 하나만 가지고 전 세계 인구 또는 3분의 1, 10분의 1조차도 다 수용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계속 추가적인 아스트라제네카라든가 모더나라든가 다른 데서들도 계속 이러한 백신 개발을 하면서 뭔가 조금 더 고온에서도 유지가 가능한 것들이 없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을 할 거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위에 어쨌든 우리가 간단한 예방 접종을 하나 맞더라도 냉동 보관을 하면서 움직여줘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성장은 지속적으로 가능하다. 다만 어제도 이제 제가 끝나고 9시부터 여러분들하고 온라인 방송을 하면서 이거와 관련된 유사 업종들 또는 종목들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죠. 그러한 것들이 오늘 급등했던 종목들도 있고 조금 숨구르게 하는 종목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한 템포씩 늦춰가면서 시장에서 계속 순환 사이클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쪽들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가지면서 대응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게요. 여러분 진짜 지금 너튜브에서도 뜨거운 관심 보이시지만 이 초저온고 이게 되게 쉽지 않은 기술인 것 같다. 이게 이동, 유통 이걸 어떻게 이거를 유지를 시킬까가 관건인데 자 근데 시장이 기대감을 가지고 오른다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시장이 앞으로의 그 증가를 봐야 된다라는 건데요. 숨은 진주 같은 종목 좀 봐야 되지 않을까요? 스칼렛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분명히 대한항공이라는 종목도 보셨지만 네네. 저희 그 백신 나왔을 때 네네. 어떤 게 숨은 진주라고 좀 보세요? 이제 숨은 진주라기보다는 지금 이제 시세들이 너무 다들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냉동고 관련 종목들, 그다음에 이제 그 플랫폼 관련 종목들 지금 상값 다 쳤는데 그런 종목들을 지금 따라가긴 그런데 아직 이제 시세가 안 좋은 것 중에서 지금 사실 제가 아까 운송이 저는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냉동까지는 아니지만 냉장 설비를 갖춘 이런 의약품 운송을
담당하는 그런 기업이 오텍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자회사가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 지금 시점에서 상대적으로 부각이 안 돼서 어제 오늘 살포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양봉을 보여주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또 접근을 해볼 만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여전히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그런 지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살짝 소개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약간의 팁 되겠네요. 오텍이라는 종목도 잠시 살펴봤습니다. 이게 화이자 백신이 반짝 그 관심을 받았는데 이제 슬슬 이 정도면 이 화이자 백신이 판매하기가 보급되기가 힘든 거 아니냐. 이 초저온이라는 유통 이동이면 그리고 이제 이게 영하 막 80도, 90도라는 게 정말 말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영하 뭐 10도, 20도의 백신만 나오면 이건 또 이슈가 또 꺼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감이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뭐 그것도 이제 결국은 지나가 봐야 되는 얘기인데 영하 70도라면은 남극 기온인가요? 북극 기온인가요? 비슷하죠. 그러게요. 예, 그렇게 되고 사실 평균적으로 보면 영하 2, 30도 내외에서의 어떤 그 기능 제품들은 지금 일부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는 다 제품 출하가 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결국 앞으로 이런 백신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화이자뿐만이 아니라 다른 회사에서도 또 국내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출시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최소한의 냉동 보관은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의 어떠한 그쪽 분야에서의 성장의 모멘텀 그리고 아직은 이쪽들이 진입 장벽들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라면 상당히 기존의 이러한 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는 계속해서 수혜를 보고 어떤 성장의 모멘텀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아니겠느냐 이런 쪽에 좀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콜드체인주에 대해서 만약에 궁금하셨을 텐데 오늘 트렌드 클래스에서 한눈에 정리가 좋기를 바랍니다. 화면으로 정리하시죠. 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도쿄 증시가 일본 증시가 7거래 연속 오르고 심리적 저항선이 25,000원을 넘어섰다고 해서 오늘 아시아 증시에서는 되게 화제가 됐는데 우리 코스피도 곧 2,500을 뛰어넘어서 그게 좀 지지 라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좀 바램 가지고 이제 수익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직접 매매 전략으로 가보도록 하죠. 자, 수익률 보셨는데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스칼렛 전문가께서는 그 대한항공이 지금 1등이네요. 네, 오늘 대한항공 오늘도 얘기를 어떻게 많이 확대되고. 자꾸 하게 되네요. 제가 대한항공을 말씀 오늘 드리고 싶은 게 이제 대한항공이 오랜만에 좀 시원스럽게 올랐다 싶었는데 어제 음봉을 좀 많이 보였어요.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이 좀 여기에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나 좀 부담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오늘 가져와 봤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제가 이거 콜드체인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대한항공을 처음 가지고 왔는데 이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그때 제가 콜드체인은 플러스 알파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가지고 왔거든요. 그보다 이제 대한항공의 메인은 지금까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여객 수요가 줄어들면서 실적 악화가 됐던 부분들을 이제 연말로 갈수록 우리가 물류라던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실적 개선들이 나올 거고 3분기, 4분기로 갈수록 실적 개선 기대감들이 있고 또 여기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만약에 백신이 개발돼서 이런 부분들이 코로나
위험도가 줄어들었을 경우에 그간에 이제 막혀있던 여행 수요들이 급증하면서 정말로 이 업황에 대한 이러한 기대감들이 같이 아울러지면서 그간에 눌려 있었던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중장기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같이 드린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약간은 뭐 이슈성으로 반짝 급등을 보여주긴 했지만 저는 여전히 매력이 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짧게 보시기보다는 잠깐 움직일 때 파동을 병행해서 일부 분할매도 다시 한번 눌리면 분할매수 이렇게 진행을 하시더라도 저는 연말 그리고 연초까지도 꾸준히 가지고 관심을 가져볼 만한 그런 지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굳이 뭐 단기 등락에 너무 연연해 하시기보다는 이제 파동이 줄 때마다 이렇게 약간씩 좀 조절하시면서 좀 끌고 가져가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중간 점검했습니다. 너무 일희일비보다 단기적인 시세보다 조금 연말까지는 한번 끌고 가보는 전략 괜찮겠네요. 서동구 전문가님 어제 저희가 그 중국 소비와 관련해 얘기도 했습니다만 그 중국 경제가 회복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기업의 주력 제품들의 수출이 증가한다고 해서 증권가들이 목표 주가를 계속 올려잡고 있습니다. 대한유화인데요. 저희에게도 지금 좋은 종목이 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대한유화 같은 경우 목표가 25만 원을 1차로 제시해 드리면서 안정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좋은 수익을 가져다 주고 있는 그런 종목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봉상으로 보면은 다소 이격이 좀 벌어지는 이러한 좀 부담스러운 위치에 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좀 추세적으로 중기적인 측면에서 바라보신다면 지금 월봉을 보고 계시는데요. 이렇게 주가가 3개월 연속 양봉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강하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하게 제가 강조드렸던 부분이 월봉상에서도 이렇게 대량 거래가 수반이 되면서 그동안에 장기간에 걸친 하락세, 정말 참 2018년도 34만 7천 원을 고점으로 해서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반등을 주지는 못했었죠. 바로 이러한 그 흐름들 이후에 이렇게 이제 새로운 모멘텀을 만들어 주었다라는 것이 새로운 주가가 가치 평가를 새롭게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오히려 코로나19로 인한 폴리플로필렌을 비롯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이러한 종목으로 가고 있다는 거고 바로 2차 전지 쪽 부분에서의 분리막 재료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증설을 할 정도로 상당히 내년에 2차 전지 이쪽 부분에서의 추가적인 성장의 모멘텀도 충분히 있는 그래서 계속 목표가가 또 상향 조정이 되고 있어요. 바로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신다면 뭐 단기적으로 25만 원은 근처에 간다라고 했을 때 일부 이익 실현도 병행하시면 좋겠지만 조금 더 여러분들 홀딩하면서 일정한 비중은 끌고 가는 이러한 전략도 현재 구간에서 유리하겠다. 또 외국인들 지속적인 매수, 기관들까지도 가세를 해줘서 사실은 좀 기분이 나쁩니다. 기관들은 좀 사지도 않았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나중에 홀라당 팔아먹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런 흐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종목에 대해서 더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뭐 투자에 대한 정보, 이 두 분의 정보를 받고 싶다. 나는 노란톡으로도 소통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샵 0988로 스칼렛 이하영 전문가, 서동구 전문가라고 쓰셔서 보내시면 되고요. 그럼 투자 관련 자료도 많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 참여 바라고요. 번거로우신 분들은 이 QR코드를 휴대폰으로 스캔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 오늘 트렌드 클래스에서 초저온고의 콜드 체인지와 관련한 내용을 들어봤기 때문에 콜드 체인지인가? 라고 했더니 또 그건 아니래요. 오늘 유망주들이요. 그래서 그럼 그걸 뛰어넘는 종목이라는 말일 텐데 네. 오늘 어떤 종목일까요? 먼저 스칼렛 전문가. 제가 오늘 이제 아까 건설주를 주목하자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관련주를 그러면 업종을 주목하라고 했으니까 종목도 한번 주목해 볼까라고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가지고 온 종목 KCC라는 종목인데요.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시장이 주도주가 좀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투자자분들이 진짜 주목해야 되고 지금이 참 투자하기에 제일 좋은 시점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바닥에서부터 이제 출발하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런 종목들은 사실 꾸준히 우상향을 보여줄 수 있는 지점이기 때문에 좀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KCC 같은 경우에도 그간의 업황 자체가 굉장히 부진했습니다. 그리고 KCC가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적자폭을 확대하면서.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코스피는 지금 신고가를 내고 있는데 지금 종목 보시면 완전 바닥권에서 이제 막
고개를 좀 들고 있는 그런 초바닥에서부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연말로 갈수록 바닥권에서 2분기 실적이 거의 이제 바닥을 찍었다고 보고 있고요. 3, 4분기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부의 그린 리모델링에 대한 수혜주로 우리가 부각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대규모 SOC 투자를 통해서 업황 전반에 대한 실적 개선을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보시면 이 투자 보시면 최근에 한 달여간 기관의 꾸준한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조금 팔긴 했지만 외인 같은 경우에도 최근 들어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기관 외인의 동반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어서 수급적으로도 상당히 안정적인 구간입니다. 지금 보시면 오랜 바닥권에서 이제 상승자리 탈피를 하면서 지금 이 이평선이 이제 정배열 전환을 하면서 주요 저항대를 돌파해서 오늘 거래를 치르면서 의미 있는 양봉을 좀 보여준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움직임이 보여주게 되면 이전에 이 고점부에서부터 한 차례 이 급락을 했던 구간, 이 구간 정도까지는 상승 자리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지점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네. 목표가 22,000원 한번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15,000원 한번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KCC 아까 건설에 힌트를 줬는데 경기 순환주의 반격 이제 꿈틀꿈틀 어디까지 오를 수 있을까요? 자, KCC 눈여겨 보시죠, 여러분. 자, 서동구 전문가님 바로 종목 들어볼까요? 네, 저는 외국인들의 수급 그리고 부품단 쪽에서의 대장주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삼성전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좀 무겁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만은 최소한도 대한유화처럼 한 달만 갖고 계셔도 20-30%의 수익은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실적이겠죠. 3분기 영업이익이 전분기 대비해서 급증한 200% 이상 급증해 주면서 영업이익과 관련된 부분에 또 4분기 내년까지 턴어라운드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바로 그 이면에는 MLCC가 어떻게 보면은 참 골칫덩어리였었는데요. 바로 MLCC 부분에서의 깊은 호황 본격화. 그리고 또 내년에 기대되는 것이 삼성전자의 5G 통신 부품으로서의 성장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결국 외국인 또 기관들 매수도 가세가 되고 있습니다만 외국인들의 매수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다만 여러분들 지금 차트를 한번 작년에 그러니까 올 2월 달이었었죠. 148,500원. 이때만 해도 사실 분위기 좋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급락을 했고요. 그리고 올 7월 달에 이 14만 7천 원대를 회복해 주었다가 다시 되밀리는 이러한 과정이 반복이 됐는데 오히려 말이죠. 이 가격대를 기준으로 해서 본다면 12만 4천 원을 여러분들 이탈가로만 잡으시면은 아무 문제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주가가 일정한 이러한 그 12만 4천 원 5천 원에서부터 14만 8천 원까지의 박스권의 구간이 놓여져 있는 상태였었는데 이 저점에서 고점을 갔다가 다시 또 저점 또 고점 이런 식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구간에서는요. 바로 이 중심선 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13만 6천 원 이상에서 지지를 받아주면서 결국은 하단과 상단의 어떤 움직임의 중심선에서 지지받고 올라간다는 것은 이 직전의 고점대 14만 8천 원을 이번 구간에서 돌파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짧게 대응을 한다고 하더라도 1차적인 목표가 물론 증권사에서 18만 원, 20만 원도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좀 더 확인하자는 측면에서 16만 원을 1차 목표가로 제시해 드리면서 내일 시초가에 공략해도 무리가 없는 자리다. 이렇게 삼성전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전기 여러분 좀 손절가는 12만 4천 원이고요. 그 대한유화 같이 한두 달 가지고 있으면 한 20%, 30% 수익을 낼 수 있는 우리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눈여겨봐 주세요. 삼성전기까지 함께 봤습니다. 자, 오늘은 누가 무료 공개 방송을 준비를 하셨을까요? 네, 오늘 저와 여의도 클래스 빨간 유니폼을 입은 듯한 스칼렛 전문가님께서 준비하시는군요. 네, 오늘은 제가 이 빨간색처럼 이제 연말을 수익을 불태울 수 있을 만한 주도주 선침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연말 수익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이 연말 수익을 정말 극대화할 수 있을 만한 주도주에 대한 이야기 궁금하신 분들은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연말 수익은 시작됐대요, 여러분.
연말 수익 시작됐는데 나만 소외되면 안 되잖아요. 밤 네. 9시 함께 하셔야 되겠군요. 포털 검색창에 여의도 클래스라고 검색하시고요. 오늘은 메인 화면에서 전문가 소개 이하영 전문가를 클릭하시면 되겠네요. 여러분 여의도 클래스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는 홈페이지가 나오니까 사진을 꾹 클릭해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무료 참여가 어려우신 분들은 또 샵 0988로 스칼렛 이하영 전문가, 서동구 전문가님 보내주시고 노란톡에서 무료로 전문가와 소통할 수 있으니까 투자 관련한 자료도 많이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의 수익의 포트폴리오에 좋은 빨간 수익이 내일도 불꽃으로 여러분들에게 선물이 되길 바라며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스칼렛 전문가님과 서동구 전문가님 같이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